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즉각 또 개헌도 추진하기로 협약식을 갖고 이제 서명까지 했습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 전병헌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죠. 그 전날 이 새미래민주당 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지낸 분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 양당은 상권 분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다. 그래서 연대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협약서를 좀 봤더니 김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3년 안에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과 대선 총선 동시 실시.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3년만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을. 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지역과 청년 문제 우선 해결 네 가지가 담겼습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이 아닌 새미래민주당이 있다. 80년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처럼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적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오늘 김문수 후보에 대한 TV 찬조 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당의 연대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과 연합한다니까 해괴하지 않느냐, 해괴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들이야 저를 청산하고 싶겠지만 국민들 시각에선 과연 누가 청산돼야 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또 막판에 또 이제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 부위원장?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최근 계속되고 있는 행보는 한마디로 정치적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전 총리 행보를 볼 때마다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하면은 평생을 민주당에서 성장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법대에 나온 엘리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엘리트, DJ에서 발탁이 된 상당히 외모도 젠틀하고 나름대로 균형이 잡힌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 때문에 완전히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본인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다가 이제 또 김문수 후보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내놓은 명분은 두 가지예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면서 하나는 독재 정권 탄생을 막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개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독재 정권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도해가지고 탄핵 파면이 돼서 쫓겨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권 분립, 민주주의 파괴, 독재를 추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국민의힘하고 독재 정권 방지를 위해서 결합한다? 이거 자체가 자기 모순이고, 또 두 번째로 여기다가 지금 자기들이 DJ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DJ 노무현 하면 독재하고 평생 투쟁하고 군부 정권, 기득권 세력하고 평생 투쟁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맞지 않고, 하나 더 얘기하면 또 명분으로 개헌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사실상 개헌을 방해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개헌안을 정부가 발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해해가지고 자동 폐기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임기 동안에 개헌의 개자도 안 꺼냈어요. 근데 지금 대선 전략으로 개헌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면서 개헌을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저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홍준표 전 총리처럼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
추태를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용단에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반 이재명, 반명이라는 전선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그런데 대통령까지 되면 이제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 거대 야당의 어떤 그 폭주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폭주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캠페인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사법부까지 급박을 하는 거죠. 선거 기간인데도 무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또 대법관들을 증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원이 뭐 전국 법관회의나 이런 데서 반발 기미가 보이니까 살짝 그 후퇴했지만 저는 다시 그 재개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독재 국가들이 걸었던 것이 일단은 그 행정과 입법을 장악한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 그게 독재 국가의 그런 순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국민들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세밀해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캠페인을 하니까 국민들께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접수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이런 그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뭐 DJ의 그런 소개로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이제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그 일종의 그 이재명 후보의 총통제 비슷한 이런 그런 독재적인 성향을 잘 알고 비판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총통제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총통제라는 명칭은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합친 구조가 됐을 때 더 훨씬 더 권력이라는 게 무소불위화되고 독재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부에 계신 분들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진 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별명이 뭐 엄중 낙연 또 뭐 낙엽 이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제 TV 참조연설까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도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이낙연 한화갑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건가? 그러니까 좀 망하는 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고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도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와 손을 잡다니 놀라울 뿐이다. 호남인들이 과연 얼마나 반응할까? 이런 궁금증을 주셨고, 세밀해엔 의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언젠가는 이낙연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하는 건가요? 이런 의견. 또 대놓고 이낙연 행보 지지를 못해도 샤이 지지층은 있지 않을까 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용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이게 호남하고 샤이 지지층, 아까 그 엄중낙연이었던 분이 이제 몸을 움직였잖아요. 영향을 줄까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 영향력은 없다로 보고요.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뭐 북한 얘기하시고 총통 얘기, 뭐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력이 쏠리는 게 위험하다라는 대명제에는 제가 동의하겠지만은 지금 친위 쿠데타를 꿈꿨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에 재판받고 있고 또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파면당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런 예시를 들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친위 쿠데타를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그동안 정치를 하려고 해왔던 그 세력들이 이제 와서 얼굴을 바꾸고서 총통 얘기하고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과 함께 하든지, 근데 국민과 함께 해도 실력이 안 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17%인가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총선 때는 이준석하고 손잡고 열하루 만에 파기했어요. 그럼 정치적 파트너가 이준석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김문수로 바뀌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준석, 김문수, 저 같은 사람은 보수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도 이번에 뭐 제가 김문수, 이준석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에서 나오셨다라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저보다도 더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준석과 김문수라는 두 분과 함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시도했던 그 모든 과정은 저는 정말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문재영 대변인.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선이 약간
정치권에 울림을 주고 있는 이유는 진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 이 독재 국가,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괴물 독재 국가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 이 독재 국가를 불러온다는 그 위기심을 갖고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무슨 생계형으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정치해왔던 그 정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팅이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배팅을 하는 것은 이재명만은 막아야겠다. 이 괴물 독재 국가만은 막아야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오늘 찬조 요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대협약서의 그 네 가지 중에 저는 눈길을 끌었던 건 이거였어요.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당선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거야말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댓글 중에는 이재명에게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이낙연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도 주셨고, 이낙연 김문수 조합이 민주 세력이라니 어이상실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